리플 들고 계신 분들 요즘에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가격 자체가 한 달 사이에 20%가 넘게 빠진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가 지난 8개월 만에 가장 차갑게 식은 모습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의 소식이 같은 날 나왔고, 한 개는 IMF가 나이지리아한테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낸 경고장이었고요. 또 다른 한 개는 리플이 아프리카 회사 한 곳에 큰 돈을 넣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IMF 측에서 뭘 보고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는지 풀어드려 볼게요. 지금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돈은 나이라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나이라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 값을 달러에 딱 묶어둔 디지털 돈인데요. 가격이 출렁이는 보통 코인들하고는 다르게 늘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나이지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외국에 돈을 보내고 물건 값을 치르고 자기 재산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나이지리아로 들어온 가상자산 돈이 1년 동안 약 89조 원에 달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이 나라 하나가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아프리카 전체 스테이블 코인 흐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몰렸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기존의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느리고 비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전 방식 같았으면 수수료만 2만 7천 원 안팎씩 사라졌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해집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얘기 같죠. 근데 IMF는 바로 여기서부터 걱정을 시작합니다. 이 IMF 같은 경우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나라들의 돈 문제를 살피는 곳인데요. 이 IMF가 보고서를 하나 냈고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대신에 디지털 달러를 너무 많이 쓰면은 이 나라가 자기 돈을 다스리는 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걸 어려운 말로 디지털 달러 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라 안에서 자기 돈은 안 쓰고 디지털 달러로 갈아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IMF는 이게 나이지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다만 여기서 나이지리아는 그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짜 중요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마가라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IMF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IMF 측에서는요, 억지로 막는 거는 효과가 부분적일 뿐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권했는데 규제가 안 되는 통로 대신에 제대로 관리되는 결제 시스템을 새로 깔아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대체 누가 깔아줄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정답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리플이 아프리카의 큰 결제회사 한 곳에 투자를 했고, 그 회사 이름은 플러터 웨이브입니다. 이 회사 가치에 대해서 약 4조 8천억 원 정도로 평가하면서 돈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리플이 이 회사에 무엇을 넣기로 했는지가 핵심이고, 리플은 자기들이 만든 디지털 달러 RLUSD를 이 회사 결제망에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 레저라는 리플의 기술망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돈이 오고 가는 걸 빠르게 처리해주는 길과도 같은 거예요. 참고로 리플은 작은 회사가 절대 아니죠. 이미 전 세계 55세계가 넘는 나라에서 수백 곳의 금융회사랑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작은 실험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IMF가 여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콕 집은 그 나라를 리플이 첫 번째 무대로 고른 건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쪽에서는 리플이 바로 그 나이지리아에 그런 시스템을 까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IMF 측에서 말했던 문제랑 리플이 내놓은 정답이 신기할 만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은 이 두 곳이 미리 짜고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근거는 없어요. 다만 같은 날의 문제를 짚은 쪽과 답을 들고 나온 쪽이 똑같은 나라를 가리켰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흥분하기 전에 솔직하게 짚고 갈 게 하나 있죠.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XRP 가격 상승하겠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또 한 겹만 더 들어가 보시면은 이건 XRP보다는 RLUSD에 더 가까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리플이 아프리카에서 맺은 다른 계약들을 살펴보면요, 디지털 달러 RLUSD는 퍼졌지만 정작 XRP는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RLUSD의 80% 이상이 XRP의 본래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 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는 잘 나가는데 XRP 본체는 비껴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봐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아프리카에서 잘 나가는 건 맞겠는데 그게 XRP를 실제로 쓰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지점에서 이번 플러터 웨이브 계약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 돈을 정산하는데 RLUSD를 쓰고 그걸 또 빠르게 처리하는데 리플 레저를 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들과는 다르게 이번에 실제로 XRP의 길 위로 돈이 지나가는 첫 번째 큰 사례인 셈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XRP 가격이 이 뉴스 하나로 크게 뛰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차갑고요. 또 가격을 누르는 힘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더 천천히 더 아래에서 변화가 쌓이는 쪽이 유력하다라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플이 지금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멕시코, 호주 같은 여러 가지 지역으로서 결제망을 넓히고 있고, 또 이런 계약들이 하나 둘 리플 레저를 거쳐가도록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XRP가 실제로 쓰이는 수량들이 서서히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큰손들은 조용하게 XRP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큰손들이 사들인 XRP가 15억 개를 넘어섰고요. 여기에 XRP를 담은 투자 상품으로 들어온 돈도 2조 원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격은 차가운데 정작 그 안에서는 실제로 돈이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IMF 측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또 같은 날 리플은 바로 그 나라에 그 시스템을 깔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들 자체가 이 디지털 달러 RLUSD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XRP의 길까지 함께 쓰기로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XRP 가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가격보다도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다음에 노릴 만한 나라는 어디고요? 또 거기서도 XRP의 길이 함께 열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자료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내가 원하지 않았을 때 하락이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하락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비중을 적절하게 나누어가지고 진입을 하셨다면요, 여기서 하락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겠고, 하지만 몰빵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이 대응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알트, 단기 타점들에서 안내를 드릴 때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혹여나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대응 자체가 가능하도록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팔아야지 그 다음 대응도 내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이것보다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이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예측이 아니라 오히려 대비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